아담만 생각해봐도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때 버추얼 기술로 인해서 언캐니밸리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정도로 이거 약간 뭔가 이상한데 불편한데 안 예쁜. 자, 또 다른 가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브 같은 버추얼 아이돌뿐만 아니라 버추얼 유튜버,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거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익명성을 띠고 외모를 너무 당연히 아름답게 하겠죠 하면은 음, 외모지상주의를 강화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우려가 되기는 해요. K-팝의 글로벌 인기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케이팝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장르의 케이팝이 또 해외에서 인기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혹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토론 안건 제시해 주셔가지고 처음 접해 보았어요. 먼 옛날에 왜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한창 진짜 이거 어느 세대인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던 기억은 있는데, 버추얼 아이돌이 이렇게 요즘 핫한 키워드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담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 또 한때 우리가 그 AI로 만들어낸 가상의 그 광고 모델들이 굉장히 인기였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네네.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긴 했는데 한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경제신문 그때 재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때 또 몇 년간 한창 또 반짝하다가 사실 또 그런 이슈는 좀 사라진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대한민국 문화 강점인 케이팝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그 기술, 버추얼 뭐 이런 것까지 합해지다 보니까 조금 훨씬 더 강력한 컨텐츠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이게 논제를 다루면서 아무래도 많이 거론하게 될 이제 아이돌 그룹 플레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미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제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브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사진인데 이렇게 남성 5인조 플레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이고요. 진짜 뭐 다 순정 만화의 주인공들처럼 생겼죠. 제가 이 네. 컨텐츠 준비하면서 좀 음악을 찾아봤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뭐 잘 듣는 편은 아닌데 노래도 좋아요. 음악도 되게 좋고 아 이제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마치 저한테는 실제 인물들이 있고 뮤직비디오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괴리감이 있긴 했어요. 저는 워낙 그 실존 인물들만의 아이돌, 뭐 가수들만을 보아온 주로 본 세대이기 때문에 야, 이게였었고요.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 아담만 생각해봐도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때 버추얼 기술로 인해서 언캐니밸리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정도로 이거 약간 뭔가 이상한데 불편한데 안 예쁜데 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정말 요즘은 괜찮던데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노래를 부르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보이스나 이런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는 상황이 됐으니까 AI를 통해서 훨씬 더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좀 알 것 같다. 이 경험을 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 뭐 여러 가지 버추얼 아이돌 그룹들이 있어요. 뭐 보이 그룹도 있고 걸 그룹도 있고 하기도 한데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기업이 바로 이 플레이브라는 기업 그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음반을 냈는데 뭐 앨범 소동 판매량이 100만 장 찍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와 우리 요즘 시대에 100만 장은 진짜 어마어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 뭐 빌보드도 뭐 글로벌 200 차트 진입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높은 순위가 됐을 수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 제가 스포티파이를 찾아봤더니 거기서도 뭐 수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음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아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우리가 이제 사실 가사의 캐릭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괴리감이 있고 우리가 팬들과 어떤 그룹과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덕질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이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성공 비결 중에 친밀한 소통 능력이 음악성과 함께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랍죠. 그래서 이 오히려 SNS를 통해서 정말 팬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이거 아시겠지만 실제 이 그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화 캐릭터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이제 모션 캡처를 실제로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의 몸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모션 캡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막 복권 긁듯이 저 이미지를 벗겨내면 누군가 정말 다 저런 모습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네, 네. 상상을 좀 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플레이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후발 주자들도 생겨나고 있고, 또 이미 플레이브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도 많다고 하는데, 뭐 이미 뭐 드라마 OST 뭐 어떤 부르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광고에서 활동한다던가,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버추얼 아이돌의 경쟁력, 우리가 예전에 뭐 광고 모델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유로 사실 실제 아이돌과 달리 뭐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예계를 보면 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루는 과정에서 소속사가 들여야 할 뭐 시간, 뭐 비용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그럴 위험이 아주 적다라는 게 이제 사고를 치지 않겠네요. 입니다. 그쵸? 사고를 네. 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그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혹할 만한,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중들은 저 같은 뭐 경진 선생님 같은 약간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이제 그 방송인 김신영 씨가 라디오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거든요. 문화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이 플레이브 같은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케이팝 그룹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경쟁력들도 그러하고 점차 또 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와 달리 저희 아래 세대들은 뭐 AI, 뭐 가상의 세계 이런 거 사실은 거리감도 별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점점 더 뭐 실제 우리가 케이팝 아이돌이 각광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야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이긴 했습니다. 초반 오프닝 때 경진쌤이 이제 아담을 거론해 주셨는데 소의 사이코패스 몇 년도예요? 1998년도였군요. 1998년도입니다. 아, 진짜, 저 대학 다닐 때네요. 진짜. 그때 기억이 나요. 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거 콘텐츠를 만들면서 알았는데, 이 아담이 배우 원빈 씨를 모델로 한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알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진짜 뭐 20만 장 이상의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고, 뭐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대단했어요, 인기가. 근데 이제 이집 실패 뭐 이런 것들은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는데 이걸 두고 당시에는 뭐 컴퓨터 바이러스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흉흉하게 돌았었는데 나중에 제작사가 밝힌 바로는 뭐 기술적 한계 이런 것들을 음. 꼽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만약에 아담이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오래 활동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다른 가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브 같은 버추얼 아이돌뿐만 아니라 버추얼 유튜버. 전 사실 이거 네. 새로웠어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익숙했네요. 저희 조카들이 가끔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유튜브 보면은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표정이랑 손짓 이런 거는 입혔는데 캐릭터 얼굴이 이제 쓰여진 그런 실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와 원 뒤에 숨은 누군가는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런 버튜버들이 꽤 인기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디지털 가면을 쓴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활동하고 있고, 내가 얘기하고 있고, 내가 모션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오디언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전혀 다른,
그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하시는 게 이제 버티버라고 하는데, 이 버티버 문화가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일본은 애니메이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니까 처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뭐 게임 홍보라던가 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버튜버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을 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더 대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역시나 버튜버 시장 또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네이버가 이제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오픈해가지고 이런 가상 캐릭터나 아바타를 활용한 버튜버를 창작을 적극 유치하겠다라는 뭐 이런 전략을 내세웠을 정도로 이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2033년 정도에는 12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수치적인 예측도 보긴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경제생각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유튜브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제 얼굴을 공개된다는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가상의 캐릭터나 아바타를 내세워서 활동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죠? 컨텐츠 능력이 있는 분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본인을 내세우기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뭐 제가 모션을 하고 캐릭터를 씌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버튜버 시장, 즉 유튜브 시장에 뭐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장점으로 보자면 컨텐츠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다. 저도 장단점 떠올리면서 확실히 신뢰도 있는 영상에는 그래도 필터라도 좀 덜 씌우고 이 현실적인 그런 영상, 그런 발화자를 저 역시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면을 버추얼 캐릭터를 가지고서 활용하고서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시장이 굉장히 확대돼서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됐었던 거는 혹시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었나요? 가면을 쓰고서 거기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이제 악역처럼 부정적인 캐릭터로 나왔었죠. 본인의 자아를 잃고 어쨌든 가면에 완전히 휩쓸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약간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라든지 좀 고려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그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뭔가 가면을 쓴다거나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경제쌤 지적하신 것처럼 뭐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을 좀 감춘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문제가 되는 점들이 뭐 정치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거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익명성을 띠고 본인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렇죠? 네, 완벽하게 익명성에 숨을 수 있는 또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컨텐츠가 오히려 유튜브는 지금 조금 더 투명한 방향으로 컨텐츠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좀 분명히 우려할 지점도 있을 수 있다. 저도 이거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논쟁거리를 가지고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 논쟁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버추얼 연예인, 버추얼 이제 유튜버들이 실제 인간 아이돌이나 인간 유튜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미 어떤 단점이나 걱정할 점들을 미리 얘기하고 시작했지만 저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분명히 좋아하는 팬들이 팬층이 형성이 될 것이고 시장의 일부분을 이렇게 점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 아이돌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버추얼이다 보니까 뭐랄까 좀 책임감이 덜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게 경쟁력이긴 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부분하고도 좀 결합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뭔가를 뭐 실수했거나 뭐 리스크가 없다고는 하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냥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냥 폐기 처분을
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팬층이 그러게요. 하다면 그것 또한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휴먼 아이돌, 실제 인간 아이돌이나 연예인보다는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아까 소통이 되게 활발하다라는 지점에서 저도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누군가가 AI를 활용해서든 아니면은 누군가 기획자가 붙어가지고 일일이 답변을 달고 그 컨텐츠를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댓글을. 그런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말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사과를 하거나 성장을 하는 모습을 과연 보철 연예인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겠는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소통의 측면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된다던가 이런 면에서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진짜 깊은 소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버추얼 아이돌이 뭐 뒤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 우리가 하나의 장막을 씌운 채 소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이 꽃미남 뭐 꽃미녀들의 이런 외모가 너무 보기 아름답고 좋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플레이브 같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인간 휴먼 그룹들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지금도 역시 그러할 텐데 이제 이런 경쟁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선의의 경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연예계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은 경쟁이 안 그래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막 그 연습생을 키우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드는 아이돌을 키우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룹을 네, 탄생시켜서 예를 들어 많은 돈을 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또 어떤 뭐 갈등 구조가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희가 일전에 다루었던 AI 그 화가가 예술가를 대체하거나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라는 문제처럼 이 AI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아이돌과 인간 아이돌의 경쟁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파일을 이걸 진짜 나눠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혹은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정말 끊임없이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또 그 버튜버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버튜버 아까 뭐 우리 이미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미디어 산업 측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은 되게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부분을 유튜브가 대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튜버 시장이 확대가 되고 더 많은 이제 유튜버들이 진입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컨텐츠가 생산이 된다면 정말로 전통적인 미디어들의 입지는 정말 좁아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올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미디어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균형감이 없는 상황이 되는 한쪽이 굉장히 비대하게 커지고 한쪽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또 안타깝게도 이제 유튜브 시장은 규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비교적 레거시 미디어들이 조금 균형감 있게 돌아간다고 본다면 이게 너무 한쪽이 치우쳐서 완벽하게 큰 구조로 가는 상황, 굉장히 커진 확장되는 상황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논쟁거리긴 한데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긍정적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이 쟁점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소위 경제적인 이득 같은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윤리적으로 좋은 이익, 그 옳은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과연 클 것인가? 음, 외모를 너무 당연히 아름답게 하겠죠 하면은 음, 외모지상주의를 강화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우려가 되기는 해요. 맞아요.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는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에게는 엄청나게 호재가 되기도 하고, 뭐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케이팝
과 연관지어서 뭐 글로벌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뭐 국익에도 뭐 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우리가 부정적인 점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팬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이런 아이돌 그룹들의. 근데 저도 이제 외모 기준 측면에서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점점 외모 기준이 좀 강화가 되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초등생들부터 외모에 대한 관심 너무 많고 기준이 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맞아요.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자꾸 뭔가 뒤에 숨는 문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익명성이 주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안에서 훨씬 더 공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요즘처럼 AI를 살아가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가상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뭔가 가상 캐릭터 아바타 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막 비대면만 늘어나고 뭔가 익명 속에 숨어 있기를 더 좋아하고 뭔가 직접적으로 일대를 만난다던가 뭐 통화를 한다던가 얼굴을 드러낸다던가 이런 거에 좀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까지 간다면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영향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 가지 더 과하게 제가 상상한 걸 수는 있겠지만,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뉴스 기사 댓글창 요즘은 다 막혀 있잖아요. 거기 악플이 달리기 때문이고, 누군가 분명히 댓글창을 막아도 어딘가에서는 명예훼손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며, 그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막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좀 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봤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쩌다 보니 윤리적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넘어온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적할 점은 그 할리우드에서 배우들이 파업했었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나 외모 같은 것들 AI로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배우들이 뭐 일자를 잃는다 이런 식으로 파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뭐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니까요. 뭐 사실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버추얼 아이돌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현상적으로만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막상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도 나눠야 할 대화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아이들 입장에서 문화를 조금 뭐랄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되게 좋아서 무분별하게 좀 수용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나 아이가 뭐 이런 버추얼 아이돌에 뭐 이미 굉장히 좋아하는 팬층이라거나 관심 많다거나 한다고 하면 좀 이런 문제들을 뭐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이가 조금 균형감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대화를 좀 나눠주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또 우리 한국의 컨텐츠가 문화 컨텐츠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논쟁거리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K-팝 문화가 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버추얼 아이돌이 좀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 좀 더 긍정적인 점들이 많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 어떤 K-컬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끝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는 아이들 세대가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또 이런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있고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는 주제다 싶으실 때는 오히려 이런 거 있다는데 너는 알고 있니? 하고 엄마가 궁금해하는 스탠스를 취하고서 한번 물어봐 주셔도 아이가 즐겁게 흥을 내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이게 엄마가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 대화의 물꼬를 트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대화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